보수가 거듭나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가 쓴 칼럼을 2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이 보수가 거듭나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말하자면은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냉전 구도의 시대착오를 벗어야 된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표방한 북한의 김일성 유일체제와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70년간 세상은 크게 변했다. 북한도 세계화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보수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주적으로 삼되 그 싸움의 용어와 맥락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현대적인 용어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낡아빠진 구호와 냉전 구도로 접근할 경우 보수는 정치적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위험이 크다. 사실 벌써 중도층으로부터 상당히 그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보수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혐오를 유발하는 언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 좌빨 같은 용어는 보수 진영에서 2025년 현재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중도층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좌파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며 이것이 북한 정권의 대남 선전독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보수는 이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를 버리고 보다 설득력 있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젊은 세대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보수의 평균 연령이 너무 높죠. 그만큼 보수 진영 안에 젊은 층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젊은 층들의 언어와 이 보수의 나이 많은 연령층의 언어가 서로 공감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그 어른들로 구성이 된 이 보수층은 언어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제하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이 공통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25와 또 6.25 직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체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극우적인 그러한 영어 사용은 이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좀 우리가 순화시키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수층 내부의 분열 문제입니다. 긴 스펙을 자랑하는 보수 리더들조차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발언으로 불필요한 내부적 갈등을 일으키며 보수당은 쉽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보수당의 설득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켰으며 중도층 유권자들의 이탈을 초래하였다. 보수당 내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보수다운
성숙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예. 보수당 내 소위 잠룡이라고 하는 대권 후보자, 스스로 대권 후보자를 자처하는 어른들이 몇 분 있죠. 이분들 간에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경쟁 시에는 일단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가 대선 시기가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내의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당의 리더나 대통령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방침과 혹은 대통령의 어떠한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발언을 할 경우에 결국은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수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네요. 어른으로서의 품격 상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의 주류 연령층은 60, 70대가 중심입니다. 반면 진보층은 30, 40대로 현재 연령층이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보수는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가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이끌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 인사들은 품격을 잃은 언행으로 젊은 세대와의 공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야만 젊은 층은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로 그것이 성공적으로 계승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보수 집회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보수 애국 집회에서 흔히 태극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조기와 때로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젊은 세대는 물론 중도층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집회에 미국 국기를 흔드는 것은 얼핏 사대주의와 외세 의존주의로 비춰지기 쉬우며 이것은 보수 진영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초래할 뿐입니다. 보수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그 애국적 상징을 통해서 한국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적이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오지 말자. 태극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태극기만 흔들었다고 해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도 언젠가는 조만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 중심 보수의 한계입니다. 한국 보수는 과거에 영웅적 정치인들에게 리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말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거의 이거는 퍼스널리티 칼트에 가까운 그러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는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인물 중심으로,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보수의 보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의 보수는 서구 선진 보수 정치인들과 호흡을 맞추며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보수 고유한 정치 철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힘당은 싱크탱크를 통해 현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는 보수의 독특한 철학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특정 과거의 정치인의 업적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보수 정치 이념을 만들고 그리하여 이념적으로 단단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나가야 할 길,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요약이 되겠지만은 제 칼럼의 결론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다운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다. 보수는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혁신할 줄 아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유연성. 경직된 모습이 보수의 특징입니다. 경직된 모습에서 유연성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둘째, 품격 있는 언어와 태도를 유지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치적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 국민의 60%에 달하는 중산층 유권자들과 청년 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적 연결을 성취해야 한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임시 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수는 희망이 없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다. 이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런 것이죠. 도덕주의 이러한 보수의 가치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보수의 존속은 불가능하다. 결국 보수다운 보수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비전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진정한 보수가 등장하여 균형 잡힌 보수다운 보수,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이끄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강조함으로써 정말 새로 거듭난 모습, 변화된 모습, 젊은 MZ세대와 진지하게 소통.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MZ세대에게 아첨하거나 영합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MZ세대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영합하면 보수는 망합니다. 아름다운 품격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지난 60년, 70년 동안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과 또 그러한 이념과 철학을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도덕정치, 법치주의 이것을 계승케 하자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소위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라는 허명하에 이 땅에 공산주의 이념, 좌파 사회주의 체제를 이식시키고자 하는 이 진보 진영의 잘못된 역사관, 이러한 것을 이 아이들이 극복하고 이 아이들이 저희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사고를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주류 매체에서 또 주류 TV에서 방영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갖추어서 결국 이 아이들이 이 보수의 이념만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나갈 길이다, 이것만이 한국이 살 길이다라는 스스로 판단하게 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각 분야에서 진출하게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리드하게 하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 올바른 방향,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칫 그 젊은 세대와의 그 대화라는 것이 젊은 아이들의 그 언어만 사용하고 젊은 아이들이 옷을 입듯이 옷을 입고 그들이 유행하는 뭐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그 소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것,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것,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러한 것들의 소중함을 이 아이들에게 일깨워서, 이 아이들의 정신을 깨워서 이 아이들 스스로가 이 보수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따라서 이 나라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전복되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여 남미 아르헨티나와 같은 그러한 정말 망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제 칼럼의 주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거의 지금 1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영상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5년 1월달 두 번째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